어제 민주당 현역 의원이 대정부 질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그대로 따라 읽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이었는데요.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은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드레스된 연설을 따라서 인용해서 읽었던 걸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거대한 분단의 벽을 쉽게 무너뜨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래는 꿈꾸고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통일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3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해 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남북한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는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남북한이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 사무소 설치를 북측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거대한 분단의 벽을 쉽게 무너뜨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래는 꿈꾸고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평화 통일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북한 당국에게 3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해 가야 합니다. 둘째, 남북한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남북한이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북측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나란히 비교해서 들으셨던 것처럼 어제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정말 한 토시도 바꾸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의 드레스된 연설, 상당히 긴 내용을 고스란히 그대로 차용을 했습니다. 인용을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네. 민주당의 현역 의원이 다른 전직 대통령도 아니고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이렇게 차용을 했다, 인용을 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예. 왜 그런 겁니까, 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의 의도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문제가 정권에 따라 다르고 여야가 되면 입장이 서로 바뀌는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야의 구분 없는 협치의 대상이 바로 통일이 먼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연설 내용 그대로를 지금 가져와서 읽어도 오히려 지금이 더 적절하다. 이거 가지고 서로 다투고 퍼주기다 뭐다. 이렇게 싸우지 말자라고 하는 의도로 이걸 했다고 그러고요. 김무성 전 대표의 발언도 인용을 하고 또 조선일보가 지금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퍼주기다라고 공세를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가 했었던 그 남북통일과 관련된 대박 캠페인 이것에 대해서 또 인용을 하면서 어제 그 대정부 질문을 했어요. 재미있는 건 대정부 질문을 하는 중간에 계속 이렇게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 그 글을 읽으면서 시계를 봐요. 예.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박주민 의원이 예, 시간에 쫓기는 듯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도 있고 총리와 장관들을 불러내서 질문을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은데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연설문이 너무 주옥 같고 얘기가 많아서 예. 이걸 다 인용하려니까 시간이 좀 쫓기는 뭐 그런 느낌도 났고요. 또 하나는 저는 정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로남불하지 말고 역지사지하라. 근데 그거는 특히 대변인들이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야당 됐을 때 했던 말을 여당 되고 나니까 야당 의원들이 저한테 하더라고요. 너 그때 이런 말 했잖아. 이러면서. 그렇죠. 예. 서로 잘 이해하고 삽시다.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저는 역지사지를 해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지금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하신다면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했었던 말씀과 여당으로서 남북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었던 지금의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어떤 생각이었는지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예. 똑같은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제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항상 얘기를 하는 것이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겠죠. 그럼 이제 그 당시에는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안보, 평화를 얘기했던 것이고 지금은 그와는 다르지 않느냐라고 이제 자유한국당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도 사실 얘기하는 게 최근에 한미 FTA가 재협상이 됐었고 또 한일 군사정보 교류 협정이 또 연장이 됐었죠. 그 당시에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당시에는 한미 FTA 협상은 굴욕 협상이다, 무력
무효화해야 된다. 한일 정보교류 협정에 대해서도 이것은 나라의 정보 주권을 팔아먹는 을사조약이다라고 비난을 했었습니다. 근데 정권이 바뀐 다음에 그대로 또 갔었거든요. 근데 박용진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큰 틀에서 국익을 위한 차원에서 정리정략적인 접근하지 말자는 언론에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정치인들이 조금 더 이제 폭넓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무조건 반대만 하고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라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차원에서 협치해야 된다는 말은 동의를 하고 이제 좀 예전 말 갖고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좀 싶습니다. 예. 저게 2014년도 드레스덴 선언 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물론 지금 전 남북 간 그 평화 모드가 많이 오곤 있습니다만은 2016년도에 4차 그다음에 또 5차 핵실험이 있었고요. 그 사이에 ICBM이 여러 번 쏘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그때와 지금을 단순 비교해서 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해봅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을 그대로 차용한 박주민 의원의 어제 연설도 한번 들어봤습니다.